네, 이번에는 97쪽에 있는 1, 2번 세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문제 세트 문제에서는요. 의미 성분 분석에 관한 문제네요. 의미론의 한 일부분인데요. 의미에도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몇 가지 구성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구성 성분의 특징이 있을 때는 플러스, 특징이 있을 때는 플러스, 없을 때는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 문맥에 따라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소년, 소녀, 총각, 처녀를 분석해보자. 소년 하면 소년은 인간이자 남성이자 성년은 아니면서 기혼은 아닌 그러한 단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남성이지만 성년은 아니고 기혼도 아닌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녀를 분석하면 소녀는 인간이지만 남성은 아니고 성년도 아니고 기혼도 아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총각은 인간이고 남성이고 성년이고 기혼은 아닌, 처녀는 반대로 인간이고 남성이 아닌 성년이면서 기혼이 아닌 내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소년 소녀를 보시면 여기 소년은 플러스 남성, 소년은 마이너스 남성만 다르다. 성별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이어가 되려면 이와 같이 한 개의 성분만 달라야 됩니다. 다 다르면 안 돼요. 반이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다르면 안 되고요. 한 개의 성분만 차이가 나야 반이어가 성립하는 겁니다. 또 총각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총각 처녀도 인간이면서 남성이면서 성년이면서 기혼은 아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총각과는 반대로 다른 건 다 똑같지만 플러스 남성, 마이너스 남성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그 의미 성분만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이어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녀와 총각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소녀와 총각으로 가면은 성년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이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 단어들의 포유류, 동물, 구체물 등의 의미 성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왜 없을까요? 이미 플러스 인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잉여적인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의 의미 성분을 얘기하면 그 위에 있는 그 더 상위의 어떤 의미 성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포유류면서 동물이면서 구체물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 성분의 잉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의미 성분 분석은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의 어휘의 의미 관계 분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선 유의어는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가질 때 성립한다. 윗몸과 상반신. 이건 공통적으로 플러스 몸, 플러스 위라는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의어의 의미는, 유의어가 되려면 조건이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가질 때라는 거죠. 한편 반의어는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가지면서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될 때, 그러니까 반의어는 다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통적인 걸 어느 정도는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만 반대될 때 반의어인데, 소년과 소녀를 그 예로 들 수 있죠. 반의어는 의미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틈은 취미 생활을 할 틈이 없다 에서와 같이 플러스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기도 하지만, 벽에 틈이 벌어졌다 에서와 같이 마이너스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뜻하는 틈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인 의미의 틈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플러스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마이너스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겨를은 취미생활을 할 겨를이 없다.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시간에 해당돼요. 그런데 벽에 겨를이 벌어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겨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라 플러스 시간의 의미만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지 조금. 그래서 때때로 문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반의역 유의어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벽에 틈이 벌어졌다와 같은 이런 문맥에서는 유의어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 성분의 차이로 각각의 반의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서다 역시 마찬가지다. 서다의 경우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한 곳에서 멈추다 이라는 의미도 있고,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등의 의미로 설계되는데 체면이 서다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쓰임에서 의미 성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의어는 각각 다른 겁니다. 서다의 용리에 서다도 반의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성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휘의 상하 관계란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 상위어, 하위어 할 때는 이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종류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포함하는 거는 상위어, 포함되는 건 하위어라고 하는데요. 생물, 굉장히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생물의 한 종류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그리고 동물 안에는 포유류도 있고 조류도 있죠. 그리고 조류 안에는 비둘기, 참새, 제비 등이 있는 거죠. 비둘기, 참새, 제비의 상위어는 조류, 조유, 포유류의 상위어는 동물. 이렇게 되면 동물, 식물의 상위어는 생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생물이 있고 그 생물 밑에 동물과 식물이 있고 그 동물 밑에 포유류와 또 조류가 있고 조류 밑에 여러 가지 비둘기, 참새, 제비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포유류라고 하는 거는 동물을 뜻하기도 하고 생물을 뜻하기도 하고 포유류는 플러스 동물 플러스 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조류 플러스 동물 플러스 생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물이라고만 하면 플러스 포유류 플러스 조류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동물 그러면 생물만 의미 성분으로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플러스 생물 마이너스 식물이 되겠지. 만약에 동물 그러면 자, 하위어의 지시 대상은 당연하게 상위어의 지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비둘기는 당연히 조류이고 동물은 생물이므로 상위어가 하위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위어가 당연하게 하위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 일방적 함의 관계라고 하고 비둘기는 조류를 함의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면 당연히 조류를 가리키고 또 동물을 가리키고 또 생물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동물 그런다고 해서 당연히 비둘기를 가리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조류 안에 포함되죠. 조류는 동물 안에 포함되죠. 동물은 생물 안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면
조류도 뜻하고 동물도 뜻하고 생물도 뜻하지만 동물 그런다고 해서 당연히 조류를 뜻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방적 하위 관계는 이렇게 하위어를 얘기하면 당연히 상위어를 얘기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의 문제를 보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다의 반이어로는 기차가 가다. 체면이 깎이다가 가능하겠군. 그러니까 기차가 서다, 기차가 가다. 체면이 서다, 체면이 깎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반이어가 여러 개인 경우인 거지요.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쉬운 용례로 뭐 안경을 쓰다. 쓰다. 그러면 벗다잖아요. 그런데 양말을 신다. 그래도 벗다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입다. 그래도 또 벗다요. 그죠? 그러니까 벗다의 반이어가 여러 개인 거지. 그죠? 그래서 한 단어의 반이어는 한 개만으로 1대1로 그렇게 구성되지만은 않고 이렇게 여러 개의 반이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두 번째 보면은 어떤 단어가 포유류, 플러스 포유류의 의미 성분을 가질 때 동물은 잉여 성분이 되겠군. 그죠? 아까 앞에 단어에 앞에서 잉여 성분은 이 상위에 있는 이 의미 성분들은 다 잉여적인 거다 그랬지. 그러니까 포유류 그러면 당연히 동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동물은 플러스 동물은 잉여 성분이 되는 거지요. 닭이 상위어인지 아닌지는 닭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상위어 하위어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닭 위에 뭐 조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닭의 종류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토종닭도 있고 뭐 무슨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단어가 나와야지 상위어 하위어가 성립하는 거지. 이 자체만으로는 상위어인지 하위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조류라고 하는 거는 동물에 비하면은 하위어지만 비둘기에 비하면은 상위어가 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물에 비해서는 하위어지만 조류에 비해서는 상위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위어 하위어는 상대적인 거예요. 틈과 결은 공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성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유의어라고 볼 수 있겠군. 공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지요. 틈 같은 경우에는 맞지만 결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플러스 시간만 된다 그랬지. 공간의 의미는 없다 그랬어요. 총각과 소녀는 여러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되지 않으므로 반이어로 볼 수 없습니다. 총각은 어때요? 플러스 남성이기도 하고 플러스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소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남성이자 마이너스 성년이죠. 이미 두 개가 다릅니다. 이미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 있고 하나만 달라야 되기 때문에 반이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제시된 어휘에 관한 탐구 결과로 적절한 것은 악기, 피아노 연주하다가 있는데 니은은 기억의 한 종류이므로 기억은 니은의 하위어다. 니은은 피아노는 악기 한 종류죠. 그러니까 하위어, 상위어 이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억이 하위어라고 그랬어요. 기억은 니은의 상위어죠. 1번 틀렸고 틀린 설명. 디귿의 행위어는 기억의 전제되므로 디귿은 기억의 상위어다. 악기를 연주하다 해서 목술 관계로 이렇게 연결은 될 수 있겠지만 상위어 하위어가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종류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류. 행위가 아니라 종류. 그래서 연주하다의 종류가 악기는 한 종류가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
리을은 미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을은 미음의 상유어다.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의 뭐 구성 요소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꼬리가 개의 종류는 아니잖아요. 뭐 개의 종류에도 뭐 푸들이나 뭐 말라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류가 아니고 구성 성분일 때는 이렇게 상위어 하위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물 참새. 비읍은 시옷의 상위어이므로 비읍은 시옷보다 의미성분의 개수가 더 많다. 생물의 한 종류가 참새죠. 그러니까 참새는 하위어, 생물은 상위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은 시옷보다 의미성분의 수가 더 많을까요? 아니죠. 하위어가 더 많은 거지. 참새라고 하는 거는 생물 중에서도 동물 중에서도 조류라고 하는 그 의미 성분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성분의 개수가 많은 건 상위어가 아니라 하위어죠. 축구 스포츠. 지읒은 이응을 포함하므로 이응은 지읒을 함의하는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스포츠 안에 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하면은 스포츠를 가리키지. 하지만 스포츠 그런다고 축구를 가리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응이 축구가 스포츠를 함의하는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